자, 다음은 196페이지 말하기 부분의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두 명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고요. 여기에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이 있는데 자, 지금 신호등이 여기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길을 건너서 기차역에 가야 되는데요. 지금 기차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건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급해요. 그냥 건널까요? 네, 이 아주머니가 안 돼요.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그냥 건너면 안 되죠. 자, 그냥 건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단횡단. 자, 원래는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곳은요, 차들이 아주 빨리 달립니다. 아주 빨리 달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속 60km로 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차들이 100km, 120km로 이렇게 달립니다. 이걸 과속이라고 하죠. 과속을 많이 하다. 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쁜 결과는 앞에 이유에다가 한 탓에 은 탓에를 쓸 수 있겠죠. 과속을 많이 하는 탓에 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나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깜빡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깜빡이라는 거죠.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깜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켜지다 꺼지다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켜지다 꺼지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깜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기차 시간이 늦어서 큰일이네요. 차도 안 오는데 그냥 건널까요? 그럼 안 되죠. 애들도 있는데 무단 횡단이라뇨. 부모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아이들도 보고 배우지요. 그렇긴 하지만 급한데. 부모가 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들이 따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맞는 말씀이세요. 특히 이 길은 차들이 과속을 하는 탓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지요.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다음은 197페이지 듣기 부분의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범죄는 이런 잘못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때려요. 물건을 훔쳐요. 강간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이런 것들이 나쁜 짓, 그러니까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인데 예를 들어서 길에 오줌을 싸요. 괜찮아요? 안 되죠. 이것도 범죄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노상방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요? 괜찮아요. 하지만 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고성방가도 범죄예요. 자,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아무데나 길에다 버려요.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요.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아주 나쁜 짓이고요. 이런 것들은 작은 범죄입니다. 작은 범죄를 경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범죄라고 해서 경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범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이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에는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 안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커요. 이렇게
거짓말을 조금 섞어서 하는 것을 과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면 허위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허위 광고. 허위 광고도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스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뭐야 이 사람 뭐야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전화했지? 그래서 이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런 것들을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암표 매매가 있는데요. 자, 매매라는 것은 사다 그리고 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표를 사고 팔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콘서트장에 가서 표를 100장을 샀습니다. 100장을 샀는데 100장을 2만원에 샀습니다. 2만원에 샀는데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시 5만원, 10만원에 팔립니다. 그렇게 파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표라고 해요. 그래서 2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팝니다. 5만원에 팝니다. 이런 것들을 암표 매매라고 하고 이런 것도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책에는 계속 애완동물이라고 나왔는데 애완이 아니라 반려라고 합시다. 반려견, 우리 식구예요. 반려동물이 있고 반려견이 있는데 이 반려견, 우리 식구가 똥을 쌌어요. 그 다음에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동물들도 예방주사를 놔야 돼요. 예방주사도 놓고 건강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동물도요. 동물도 식구니까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물 등록을 언제 하냐면 사람처럼 생후, 그러니까 출생하고 태어나고 3개월이 되면 꼭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이 있습니다. 금연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웠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건물 안에서는 실내 금연,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실내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듣기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듣기.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2013년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을 괴롭히거나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경범죄 조항에 대해 박호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 허위 광고와 암표 매매는 16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관공서가 지정한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용실은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건물 외부에 써놓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0제곱미터 규모의 식당과 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자, 듣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경범죄가 아닌 것은 개를 데리고 산책했다. 괜찮아요. 야,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했다. 이건 스토킹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범죄가 맞습니다. PC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실내 흡연을 했네요. 실내 흡연은 안 됩니다. 실내 금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범죄가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려면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 네, 실내 금연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198페이지 읽기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한 신문사에서요, 신문을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자. 그래서 읽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그래서 독자라고 하는데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꼭 지켜져야 됩니까? 여기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절을 얘기합니다.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 이것은 꼭 지킵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독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요. 일단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금연합시다. 이거 꼭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요. 애완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은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완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반려견이요, 똥도 싸고요, 오줌도 쌉니다. 그래서 똥 싸고 오줌 싸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휴지로 이렇게 치워야 됩니다. 치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치우다는 청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만하고요,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가 이렇게 작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개가 이만합니다. 개가 이만해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개한테 이렇게 끈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목에 차는 줄이라고 해서 목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차는 목줄을 꼭 채워서 다닙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예절 중요하죠. 핸드폰 예절. 일단은 띠리리 벨소리, 띠리리 이런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벨로 하지 말고 진동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여보세요? 네! 그만하세요! 네! 네! 이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통화합시다.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것, 이거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들리니까요. 자, 그러면 읽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한신문사가 주최한 공공장소에서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캠페인에 모인 독자들의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금연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공공장소 중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예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도 꽂지 않고 음악 듣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고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의견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독자인 유미희 씨는 아이들은 식당이 아닌 놀이터에서 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과 관련된 의견도 많았는데 공공장소에 애완견에 목줄을 매지 않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의 기분만 생각하는 행위이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바로바로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의 의견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공장소에서 금연합시다. 네, 맞죠? 휴대폰 예절을 지킵시다. 네, 진동으로 해주고 이어폰을 사용합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를 키우지 맙시다. 이건 아니죠. 개를 키우는데 예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아이들에게 공공장소 예절을 가르칩시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이 아닌 놀이터에서 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